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 1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자, 장웨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중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더 환영받는 시대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들은 10초 만에 통과하고 호텔 체크인에서 보증금을 요구받는 동안 한국 손님들은 즉석에서 키를 받고 면세점에서 할인 혜택을 못 받는 동안 한국 여권 소지자는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카메라를 끄고 혼잣말로 중얼거린 한마디. 나 그냥 돌아가고 싶어. 과연 20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현실을 마주한 그의 충격적인 깨달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중국에서 1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토커였습니다. 매일 올리는 영상마다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고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가장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의 위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제 한국 여권보다 중국 여권이 더 환영받는 시대야. 우리 경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세계 어디서든 중국인이라고 하면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팔로워들은 제 말에 열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중국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제 영상들이 계속 화제가 되었고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해외여행을 가서 중국 여권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남아시아, 두 번째는 한국으로 정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평소 주장해왔던 것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붉은색 중국 여권을 카메라 앞에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는 해외여행을 떠나요. 이 여권 하나만으로 세계 어디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상징인 이 붉은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해보세요. 시청자 수는 실시간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채팅창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 제 여권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행에서 여러분은 중국 여권의 진짜 파워를 보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환영할 겁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항공사 직원은 친절했고 제 여권을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해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며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어요. 보세요, 아무 문제 없죠? 이게 바로 중국 여권의 위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설레었어요. 곧 제가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증명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시대야. 곧 그것을 증명해보겠어.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던 건 곧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제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 여권의 진짜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와 함께 탔던 한국인 승객들이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공항 직원이 저를 막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중국 여권은 저쪽 일반 심사대로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동으로 통과하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스템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일반 심사대 앞에는 꽤 긴 줄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줄을 서면서 카메라에 말했어요.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20분, 30분이 지나도 줄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동심사대를 통과한 한국인들은 이미 짐을 찾으러 갔을 텐데 저는 아직도 줄에 서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이 뭔가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어디에 숙박하시나요? 돌아갈 항공편은 예약하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관광이라고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호텔도 예약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심사관은 계속 제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줄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몇 분 후 심사관이 다시 질문했어요. 중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틱톡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제가 유명한 크리에이터라고 설명했어요. 100만 팔로워가 있다고 한국 여행을 영상으로 만들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침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통과했다고 생각했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별은 없었습니다. 단지 확인 절차가 좀 까다로웠을 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몇 초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정말 단순한 시스템 차이일까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저는 한국인 가족을 봤어요. 그들은 이미 짐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들은 저보다 1시간이나 빨리 공항을 나서는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건이 다르다고 대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첫 번째 관문일 뿐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일 거라고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유명한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로비도 화려하고 직원들도 정중해 보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다가가서 예약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 제 옆에 한국인 가족이 왔어요. 아버지가 한국 여권을 내밀면서 체크인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바로 달려와서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 가족의 체크인은 정말 빨랐어요. 여권 확인하고 키카드 받고 룸 넘버 안내 받고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직원이 다시 왔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신용카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증금이요? 예약할 때 이미 결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추가 보증금이 필요해요. 호텔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건넸어요. 그런데 카드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매니저를 불러서 뭔가 상의하더라고요. 그동안 또 다른 한국인 손님들이 와서 체크인을 했어요. 그들은 보증금 요구도 없이, 추가 확인도 없이 바로 객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만 유독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어요. 마침내 체크인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30분이나 기다린 상태였어요. 방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방은 좋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호텔 체크인에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확인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왜 그렇게 빨리 처리되는 거죠? 저도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방을 예약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경험했어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는데 한국어 메뉴와 함께 중국어 메뉴를 주더라고요. 중국어 메뉴 필요하시죠? 고맙긴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중국 손님들은 보통 중국어 메뉴를 선호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를 외국인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주문했는데 웨이터는 계속 천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은 어떨까요? 웨이터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메뉴 추천도 해주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권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국적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고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국 가족들과 커플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어요. 지금 한국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유명한 한식당에 왔습니다. 진짜 한국의 맛을 체험해 보겠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는 한국어로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음이 조금 어색했나 봐요. 웨이터가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라고요. 삼겹살 2인분이랑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고 나서 웨이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는 현금 결제를 선호해요. 카드는 수수료가 있어서요. 네. 카드 결제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중국 손님들은 현금 결제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 손님들은 현금 결제가 불편하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다 모바일 결제잖아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발달한 건 맞아요. 하지만 마치 저를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의 한국 손님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고 있었고 웨이터도 아무 말 없이 받고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삼겹살도 부드럽고 된장찌개도 진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맛을 표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맛이군요. 하지만 계산할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웨이터가 망설이더라고요. 이 카드, 중국 카드인가요? 네, 중국에서 발급받은 카드예요. 해외 결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서요. 결제기에 카드를 넣었는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웨이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시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도 해외 결제된다고 확인하고 온 카드였거든요. 다행히 다른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결제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한 레스토랑에서 중국 손님은 현금 결제가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도 카드 결제 잘하는데요. 그런데 댓글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공감보다는 차가운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중국 안에서만 강해요. 해외에서는 현지 시스템에 맞춰야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었어요. 익명의 해외 유저가 남긴 이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중국 안에서만 강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 발달된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는데 해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길거리 인터뷰도 하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하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100만 팔로워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도 들고 나갔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할 준비도 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서 걸어다니고 있었고 쇼핑하고 음식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기대했어요. 분명 누군가는 저를 알아볼 거라고요. 중국 관광객들이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고 저는 그들에게 평범한 중국인 관광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틱톡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중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세요? 틱톡에서. 가족들은 저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틱톡은 저희가 잘 안 해서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중국에서 100만 팔로워를 가진 저를 모른다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은 묘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그룹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틱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장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틱톡에서 꽤 유명한데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주로 한국 콘텐츠를 봐서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은 현지 콘텐츠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요. 제가 중국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홍대 앞으로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혹시나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당연히 저를 모르고 중국인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유명하다는 건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네.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사인을 요청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유명세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명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틱톡을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서도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유명세는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갔어요. 귀국 전에 쇼핑도 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영상도 찍으려고 했거든요. 면세점은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계산할 때 여권을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직원이 여권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분이시군요. 오늘 특별 할인 행사가 있어요. 3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VIP 카운터로 안내하더라고요. 계산도 빠르게 처리해주고 무료 포장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이 여권을 꺼냈어요.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은 제 여권을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 한도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상의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앞에 한국분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요. 결국 계산은 됐지만 특별 할인은 없었고 서비스도 기본적인 수준이었어요. 제가 구입한 건 향수와 초콜릿이었는데 한국분이 샀던 화장품과 비교해서 금액이 적지도 않았어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스마트워치를 사는 걸 봤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안내해줬어요. 한국 거주자 특별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AS도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도 같은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제게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가격도 정가 그대로였고 AS 문의를 했을 때는 중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출국 심사였어요. 그 한국인 분은 자동 게이트로 10초 만에 통과했는데 저는 또다시 일반 심사대에서 긴 줄을 서야 했어요. 줄을 서면서 주변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동 게이트로 빠르게 나가고 있었어요. 반면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모두 일반 심사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권의 색깔이 단순히 국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편의와 혜택의 차이였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물건을 사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해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경험한 건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숫자로는 강할 수 있어도 개인이 느끼는 편의와 대우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문화도 체험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다만 중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팔로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재미있는 경험들을 계속 공유할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영상 촬영을 끝내고 카메라를 껐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나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럴 기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100만 팔로워, 수십만 조회수, 그런 숫자들이 해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의 벽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의견을 듣고 공감하고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중국인 관광객 중 하나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권 하나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도 차이가 있다니요. 제가 평소에 중국의 위상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는 강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팔로워 수나 영상 조회수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걸 이번 여행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가져왔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거예요. 사인도 요청하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명한 건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저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권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팔로워들은 계속 댓글로 업데이트를 요청했지만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평소처럼 사진을 요청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서만 통하는 건지 알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솔직한 영상을 올릴까 아니면 그냥 재미있었다고 넘어갈까. 팔로워들은 제가 중국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이야기를 원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콘텐츠들, 팔로워들에게 했던 말들, 모든 것이 다시 생각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저는 평소와는 다른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숫자에 집착해왔습니다. GDP 순위, 인구수, 경제 규모, 이런 것들로 나라의 위상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숫자들을 근거로 중국의 강함을 주장해왔고요. 하지만 진짜 세계는 신뢰를 봅니다. 여권 하나가 상징하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예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입국 심사에서의 차이, 호텔에서의 대우, 면세점에서의 혜택, 모든 것이 여권 색깔에 따라 달랐다는 걸요. 저는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100만 팔로워가 있고 매일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 유명세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든 환영받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해야 할 진실이라는 걸요.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요. 신뢰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틀렸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신뢰였습니다. 댓글창을 보니까 팬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솔직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 콘텐츠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자부심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권의 색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의 신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숫자에만 매달리면 진짜 발전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진짜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한동안 댓글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확인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많았지만 공감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어요. 특히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유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요. 팔로워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근거 없는 자부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진지했어요. 여권의 색깔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가 아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장웨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100만 팔로워의 위력도, 경제 대국의 자부심도, 여권 한 장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현실 말이죠. 하지만 장웨이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숫자가 아닌 신뢰의 시대라는 그의 깨달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놀라운 실화들,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